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이탈남은 항상 SNS 한 뉴스로 문을 열죠. 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취임 8개월 만에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수사를 지켜봐달라. 이젠 경제회복에 힘을 모으자는 내용의 원고만 읽고 질의응답 없이 9분 만에 퇴장했는데요. 제가 어제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정 총리가 그냥 나가버려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은 전형적인 물타기, 주랭랑 담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최동욱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장을 안 자르고 공정하게 의혹을 해결했어야지. 뭔 시츄에이션이지? 라고 썼고요.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경제 살릴 테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인가? 그렇게 경제 부흥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게 서민인가? 이것부터 답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국무총리 담화문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 대통령 사과문이 나와야 할 때인 걸 아직도 모르나? 라는 의견과 경제 빌미, 야당 겁박, 국민 협박 담화다. 저런 내용 없는 담화는 대국민 협박의 수순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때문에 파행을 거듭했는데요. 박 처장은 대선 개입 의혹에 불거진 안보교육 동영상 DVD 세트 제작 협찬자에 대한 답변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박 처장의 태도를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 많은 SNS 이용자들이 후한무치, 뻔뻔하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선거도 개판 치는데 국감쯤이야 뭐라고 꼬집었고요. 다른 이용자는 박승춘 처장의 빠져나가기가 거의 예술이군요. 참으로 뻔뻔하군요. 저런 분들이 박근혜 정부의 기관장들인 거죠라고 썼습니다. 네.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김용판하고 똑같이 노네라는 지적도 보였습니다. 네. 또한 이제 선거 쿠데타가 성공했으니 배째라는 시기구나. 민관군의 조직적 합작품 부정선거로 지난 대선은 무효다라는 주장과 매년 하는 형식적인 국감보다 책임을 물어 파면시키는 힘을 갖게 하는 국감이 필요하다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자, 시청자 여러분, 인혁당 조작 사건 다 아시죠? 저희 이탈남에서도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요. 이 조작 사건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가가 그러니까 가지급 형태로 배상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거 상당액을 토해내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에서 잇따라 지금 국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한데요. 자, 오늘은 한번 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혁당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그 변론을 맡았던 분이죠. 김영태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 보다 처음 보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좀 이 기승전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혁당 그 조작 사건으로 규정이 됐고, 그래서 이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으니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법원 판결이 났고. 예. 그래서 가지급 형태로 일단 배상금을 지급을 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국가가 갑자기 토해내라 소송을 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인혁당에서 그 8분이 이제 75년도에 확정돼서 사용됐고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가지고 네. 그 1심에서 그냥 배상 국가가 항소를 안 하고 배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심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민사 재판. 예, 민사. 그러니까 예. 무죄는 다 났고요. 전원에 대해서 재심에서 무죄가 났고, 예. 무죄가 나니까 이제 그 억울한 옥살이 그다음에 사형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야 된다 해서 그
먼저 8분 사형수부터 먼저 재판을 해가지고 네. 노무현 정권 때 재판이 1심에서 끝나니까 네. 검찰이 항소를 안 했죠. 국가가 잘못했다. 예. 이제 금액을 전액 지급해서 끝났고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확정 아니 판결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8분이 아니고 네. 그때 이제 그 형을 살았던 예. 무기징역이나 뭐 징역 10년, 20년 이렇게 선고받고 형을 살았던 이제 생존자분들 예. 물론 이제 감옥살이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사형 집행된 분 유족 다음으로 2차로 이제 소송을 냈거든요. 예. 그랬더니 1심, 2심에서는 역시 이제 똑같이 그 돌아가신 분들 때처럼 그 이자료 얼마에다가 네. 그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라. 근데 그 이자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네. 이자는 보통 그 법정 이자가 5%거든요. 연 5%. 아, 예, 예, 예. 1년에 5%. 예. 이대로 치면 좀 비싸지 하죠. 근데 네. 옛날엔 별거 아니었는데 예. 그 연 5%를 법정 이자로 지급을 해라. 그런데 언제부터 지급해야 되니까 통상 그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지급해야 되거든요. 네.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상식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75년도 74년에 이분들이 체포돼 가지고 감옥살이를 시작했으니까 이미 그때부터 피해가 발생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예, 30몇 년 됐는데 40년 잡고 연 5% 하면 5, 4, 20, 200%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감옥살이 한 거에 대한 금액을 5억을 위자료로 지급해라. 네. 거기다가 플러스 감옥살이 그 74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5년, 40년 하면 200% 하니까 그거에 이제 2배가 또 되는 거죠. 그러면 예. 10억이 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15억을 이제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1심, 2심이 판결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소 고등법원에서 그 중에서 15억 중에서 3분의 2를 일단 먼저 국가가 지급해라. 아, 예. 예, 그걸 가지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은 혹시 몰라서 그 고등법원 판사가 그냥 이렇게 남겨둔 거고요. 원래는 다 지급하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예. 고등에서 끝나면.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금액에 관해서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런 거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법률에 뭐가 잘못된 거 이런 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만에 몰라서 보통은 이제 고등법원 끝나면 그냥 전액 지급하라고 하거든요. 네. 만에 하나 대비해서 고등법원 판사가 3분의 2만 지급해라 이래갖고 국가가 아까 예를 들면 이제 원금 5억에다가 이자 10억 해서 15억 중에 3분의 2면은 10억이죠. 네. 그래서 10억을 받은 겁니다. 네. 그 나라가 지급하라 그래서.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올라가가지고 대법원 그 어느 부가 예. 이게 이자가 옛날 그 40년 전에 상당 기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예.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이자가 많으니까 과잉 배상의 우려가 있다. 예. 그거 참 터무니없는 얘기인데요. 그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 건데 네. 국가가 예. 그걸 갖다 과잉 배상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 민사재판 고등법원 끝난 때부터 이자를 지급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11년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자 지급하면 이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1974년부터가 아니라. 예. 그 고등법원 민사재판에서 그 국가가 배상하라고 하는 그 고등법원 판결 때부터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하니까 40년 이자가 날아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로 예를 들면 그 200%인 10억 이자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아까 원금 5억에다가 이자 10억 하면 15억인데 예. 15억 중에 3분의 1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10억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자 10억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 5억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지금 받았으니까 5억을 토해놔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자 산정 기준이 달라진 거잖아요. 대법원 가서.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예, 그렇죠. 근데 그 상식적인 통념에 따르면 피해 배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배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동서고급을 막론하고요. 예. 그거 예를 들면 이제 그 남을 때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원금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예. 지급 안 하면 이자가 계속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고요. 근데 왜 대법원은 이렇게 이상한 판결을 내린 겁니까? 그래서 저도 도저히 이거는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정말 창피해. 그러니까 저희는 2번 죽였다고 하는 것이 예. 74년에 이미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엉터리 판결로 해서 3번 죽이고 예.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고등법원 하급심들이 이자를 그때부터 주라고 했는데 네. 터무니없는 판례를 바꿔가지고 네. 지금부터 이자를 주라고 하면서 이자를 갖다 그동안 쌓인 그거는 싹둑 잘라 먹으니까 네. 이거 2번 죽이는 거 받은 돈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니 그거 다 쓰고 막 여기저기 기부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예. 대법원도 그래도 그 자기들 나름대로 아무튼 법리라는 걸 제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법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만 법리가 없고요. 아, 그 말이 됩니까? 네,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예. 물가 상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상당한 기간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기 물가가 쌀 때니까 예. 얼마 안 되는데 예. 거기다가 원금에다가 또 이자를 붙이면은 그게 과잉배상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 논리의 난점이 뭐냐면 예. 예를 들면 그때 뭐 복역한 기간에 대해서 뭐 1년에 요새 통상 과거사 사건들 복역하면 1년에 한 8천이나 1억 정도 주거든요. 뭐 그 긴급조치 이런 사건들.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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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의 경우에도 뭐 몇 억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보도연맹 같은 경우에는 6.25 때 국가가 죽였잖아요. 예. 그거 8천밖에 안 주거든요. 예. 그러면 8천에다가 그때 6.25 때부터 이자를 따지면 지금 그게 이제 원금에 그게 또 몇 배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법원 논리대로 하면 8천이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물가로 계산하면 그 국가에서 그 보도연맹 죽이고 8천이니까 지금 국가에서 사람 죽이면 아마 한 몇십억, 한 50억 줘야 될걸요? 3, 40억? 예. 그런데 원금 그 알량 똘랑 줘놓고 그거가 지금 물가에 비치면 많다. 그러니까 이자락도 안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냈는데 첫째는 그래서 원금 자체가 작은데 그걸 갖다 과잉배상이라고 한 게 잘못이고요. 예.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법이라는 건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자를 옛날부터 주지 말고 지금부터 줘라. 이건 뭐냐면 상당한 기간을 누가 정합니까? 그게 치명적인 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이 지나면 너무 오래됐으니까 물가가 많이 뛰었으니까 이자를 지금부터 줘라. 예. 9년 차에 국가가 잘못한 거는 그때부터 이자를 주고 예. 10년 거는 지금부터 이자를 주면 이상한 결과가 생기거든요. 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 돈이 많으니까 그냥 퉁치자 이거잖아요, 그냥. 돈 조금 주겠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 다복관 보고 도대체 몇 년부터는 그러면 이자를 지금부터 주냐고 물어보면 예. 합리적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가게 상당한 기간이라고 해갖고 그러면- 보통 재판 다 하면은요. 예. 요새 몇 년 전에 사람들 죽은 거 다 그때부터 이자 물거든요. 예. 인 거.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지금 물리느냐? 이거 대법관도 말 못하는 이상한 기준을 댄 거죠. 자, 그럼 한번 그 네.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무지하게 많죠. 자,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사기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러면 지금 대법원의 그 이 판결에 따르면 예. 10년 동안 이자까지 다 그러니까 토해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너무 부담이니까 예. 과잉배상에 해당하니까 이 판결 이후로 그 배상금 지급 안 되면 그 이자만 물어라.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근데 10년이라는 건 이제 소멸시효가 보통 10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9년으로 하죠. 9년 6개월쯤 예, 9년으로 하죠. 예, 9년으로 하면 9년은 너무 기니까 예. 지금부터 이자를 줘라. 근데 그러면 뭐 혹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까? 민사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그럼, 그게 예.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요. 예. 그 원래 여태까지 판례는 불법 행위의 경우에 그 잘못한 날로부터 이자를 준한 거는 확고한 판례였거든요. 네. 그건 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판례를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때부터 주지 말고 지금부터 줘라. 이렇게 이제 판례를 바꾼 거거든요. 예. 그러면 판례를 바꿀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에 보면 예. 판례를 바꿀 때는 대법관 전원이 모인 12명 전원이 모인 전원합의체에서 바꾸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과거에부터 주지 말고 지금부터 주라는 이 이상한 판례는 4명이 모인 그 법원 소부에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조직법상으로 하면 12명 전원이 모여서 정말 그런지를 12명이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법관 스스로가 법원조직법을 위배한 위법한 판결이죠. 그거 지적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 아무 답 없어요. 그리고 예. 저희가 재심을 이제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재심하는 판사들도 다 그 대법관 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지대를 또 이자는 보통 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대를 안 붙이거든요. 예. 이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자를 다 계산해서 그 수십억 되는 거를 인지대를 붙이라고 해서 돈이 없어갖고 재심을 못했죠 그때. 아이고 참. 자, 그러면 예. 그 사형 집행이 됐던 8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 유족들에게도 똑같은 지금 이 법원의 그 변경한 판례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건 예외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그 판례 변경 전에 이미 다 끝났고 예. 국가가 잘못했다고 돈을 빨리 다 전원 주고 항소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확정이 됐어요. 그냥 끝났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그때부터 이자를 받았고 예. 감옥살이한 분들은 요새부터 이자를 받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예. 토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예. 그 가족들 뭐 여러 가지 뭐 수십억씩 되거든요. 예.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아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 생존에 계신 피해자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돌아가신 분 유족들 같은 경우 예, 예. 이 돈을 뭐 은행에 지금 그 예치해놓고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쓰기도 했고 아까 말씀대로 기부도 네. 하고 이랬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토해내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분들이 그 좋은 뜻에 쓰려고 네. 그 공익재단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 예. 한돈에 뭐 한 몇 프로씩도 다 내고 예. 그다음에 자기 그 도와줬던 그동안에 고생할 때 도와줬던 분들도 저것도 이렇게 보훈도 하고 네. 그래서 돈을 상당히 거의 대부분 다 썼어요. 그리고 예. 이제 집을 조그만 집 없이 살던 분들 집도 사고 그랬는데 이제 그 집 다 도로 뺏기고 이제 도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죠. 그래요. 이게 다시 어떤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없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재심을 했어야 되거나 헌법재판을 지금 과거사 사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보도연맹 6.25 때 그 죽은 분들은 그거 이자가 300% 정도 되거든요. 예. 사람 국가가 막 불지르고 뭐 거창 이런 데서 막 몇백 명씩 몰살시키고 그랬는데 네. 죽은 사람 8천 그거 8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8천 택도 없거든요. 그렇게 죽여놓고 네. 그 이자는 지금부터 주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8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본인은 죽은 분은. 예. 그게 이자를 잘라 먹어버리니까 아니 네. 사람 죽여놓고 8천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근데 지금 과거사 사건들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사에 관한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과거사에 관해서 현저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국민의 세금으로 뭐 배상을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예. 사실은 국가가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물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거기서 문제되는 거는 그 수직임 사건 때 뭐 들으셨지만 그 수직임 그 무슨 그건 뭐 시국 사건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네네네네. 예,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 죽이고 30억인가 40억 물었거든요 국가가. 예. 그거 비교해도 이건 너무 적죠 다른 사건들이 과거 사건. 근데 그러고는 그거를 장세동 씨한테 구상권 행사했잖아요 국가가. 네. 그거는 왜냐하면 장세동 씨가 그 국정원에 여기 있을 때 예. 안기부장이었죠, 안기부장. 안기부에 때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국가가 물어냈지만 예. 그거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물어내라고 그 부상권 행사를 했어요 국가가. 예. 그러니까 지금 요새 벌어지고 있는 과거사 사건들이요. 예. 예를 들면 인혁당 같으면 거기 그 인혁당 그 조작을 했던 중정 간부들부터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뭐 거기 중정의 그 책임자인 이용택 국장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일주일에 2번씩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했다고 그랬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유족에게 구상권 청구해야겠구만 그러면. 그러니까 이론상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구상권 행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물어준 돈을 네. 그 잘못한 사람들 그거 판결했던 뭐 판사나 검사들, 예. 수사관들, 예. 그다음에 그 책임진 정치인 그 뭐 꼭대기 가면 대통령이 되겠죠. 네. 그래서 특히 인혁당 사건은 그런데요. 대통령 이제 직접 했다고 뭐 보고받고 일주일에 2번씩 했다 하니까 네. 그것에 관해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현 대통령도 이제 책임이 이제 간접적으로 상속인이기 때문에 질 수 있는 네.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현 대통령이 풀 때 그 아버지의 그거를 딸이 좀 이렇게 잘 풀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이죠. 자, 그러면 이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2011년인가요? 아, 2011년 대선 전이군요, 그러니까. 예. 아. 이명박 정부 때 했고 예. 그 이제 저기 바뀌면서 네. 대법원장 바뀌면서 그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재판 절차상 대법원이 설령 그렇게 판례를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예. 국가가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금 그러니까 토해내라는 소송을 안 내면 그렇죠. 그 저기 반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대법원이 판결 자체가 보통 이제 일반에 알려지기로는 그거 잘못 판결한 거면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딴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잘못을 저지른 때부터 이자를 물지 말라고 하고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예. 이렇게 한 이상한 그 위법한 판결이기 때문에 예. 그 판결이 잘못됐다는 전제하에서 돌려주는 것이 부당하다. 이게 이제 저희 논리고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법원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네.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이제 그때 그 인혁당 책임자는
국정원이거든요. 이제 전신. 예, 중정이죠, 중정. 네, 중정에서 국정원으로 예. 왔는데 국정원이 이제 소송 수행을 사실상 했기 때문에 예, 국정원에서 법원 판결이 그렇더라도 그걸 집행을 안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썼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없다거나 뭐 기부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이제 회사 같으면 이제 손비 처리라고 그러거든요. 은행 같은데 못 받을 돈 못 받으면 아, 그냥- 예, 예, 예. 네, 그냥 손비 처리해 버리는데 이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네. 판결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잘못을 지금 인정하는 잘못한 기관이잖아요. 국정원이. 예, 그러니까 유족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좋아 그러면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원금 5억에 이자 10억인데 10억을 도로 토해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족들은. 그러면 40년 있다 우리가 10억 돌려줄게. 이자 없이.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네, 예. 자기들은 이자 안 주고 예, 이쪽 부분은 이자 지금 판결 1심 판결 나는데 이제부터 안 주면 20% 물어내야 돼요. 예. 20%면 뭐 살인적이죠. 아, 지금 만약에 반환을 안 하면 또 거기에는 또 20%입니다. 이자를 또 다 물어내야 되는 거고. 네, 네. 뭐가 우리는 이자 하나도 못 받고 우리가 뭘 돌려줄 때는 20% 물어내야 돼요. 뭐가 이상한 지금 뭔가 좀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부끄러운 인혁당에 관한 첫 번째 사람 죽이고 억울한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둔 이상한 판결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판결. 예, 그거 불러줬던 걸 이상한 판결해가지고 도로 뺏어가는. 예. 이게 두 번 죽이는 인혁당 하여튼 참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래서. 자, 그 아무튼 그 대법원이 판례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그러니까 돌려내라라는 그러니까 소송만 안 걸면 그 그렇죠. 피해자는 유족들이 안 돌려줘도 되는 건데 지금 국가는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사실은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후보자 시절에 네, 그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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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예, 풀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뭐 민주당 정부나 이런 데 들면은 그걸 만약에 환수 안 하면 예, 또 반대쪽에서 너네들은 왜 환수 안 하느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정부는 오히려 자유롭지 못해서 예, 이거를 어쩔 수 없이라도 환수하는 신용을 법원이 만약에 그래 판결한다면 예, 물론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됐더라면 법원이 그런 판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하여튼 뭐 그 소송도 안 걸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예, 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유로운 관용이 아니고 사실은 잘못한 거에 대한 예. 보상이죠. 근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그 국가가 그러니까 토해내라라고 소송을 걸어서 이 재판부가 예. 다 토해내기는 힘드니까 절반만 토해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화해 권고를 했는데 이걸 국가가 거부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법원도 대법원에서는 그 이상한 판결을 했지만 네. 사실은 그 대법원 잘못했으면 1심, 2심 판사들이 그걸 자꾸 치받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자를 뭐 특별한 그 뚜렷한 법적 명확한 기준 없이 상당 기간 지나면 이자를 그렇게 하라는 거는 잘못됐다. 예. 그래서 하급심에서 지금 다른 과거사 사건들 그냥 이자를 그때부터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자꾸 해서 위로 올리면 예. 대법원도 참 골치 아프죠. 자기들이 잘못한 거가 자꾸 드러나니까. 예. 근데 아쉽게도 그거를 못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번 재판부는 돌려내라는 판결에서 그 재판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지금 무리수거든요. 예. 대법원 판결 자체가 좀 정의롭지 못하고 또 돈도 다 썼고 많이. 예. 그러니까 그걸 이것저것 고려해서 고심 끝에 예. 1심 재판부가 참 그래도 상당히 형평을 최대한 그 예. 대법원 판결 체제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애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 반만 좀 국가가 받아가면 어떠냐 예. 이렇게 이제 조정을 결정을 했죠. 예. 근데 그러면 사실은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무부 장관 면담 신청도 했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예. 우리 협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다 그거 안 하고 다 내놔라 아, 국가에서 국정원에서 그랬죠. 국정원에서.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 변경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는 절차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다른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은 끝났고 예. 그 지금 과거사 사건 예를 들면 아까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로 계산해서 8천이라고 하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액수를 주면서 이자는 하나도 안 주고 네. 사람 죽여놓고 8천이다. 예. 그렇게 이제 퉁치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걸어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자에 관한 그 지연이자에 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한 그 민법 조항이 한정적으로 위헌이다. 예. 이렇게 이제 한번 걸어보려고 그랬죠. 근데 예. 지금 법원하고 헌재하고 계속 권한 다툼하고 있거든요. 예.
헌재가 이렇게 해석하는 한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더라도 예. 대법원이 실제 재판하는 건 대법원이잖아요. 예. 가짜로 예. 말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헌재 말을 안 따라버려요. 지금 세금 소송도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몇 개 있어요.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막 대법원은 헌재에서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렇습니까? 실효성이 좀 없는 거라서. 예. 아니 그러면 아까 판례 변경의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소부 4명만 했다라는 이건 명백한 절차상 하자잖아요. 위법이죠, 위법. 하자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번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재판이 아까 말씀드린 재심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재심으로 갔어야 된다. 예. 근데 그 재심이 그 재판부들이 하고 있고. 예. 그분들이 다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자에 대해서는 인지대 안 붙이는데 이자 다툼에 대해서 인지대를 다 붙이라고 하니까 이자가 지금 200%니까 이자만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16분 돌아가신 가족들이나 본인 그러면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지금 2번 죽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야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그분들한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당사자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판례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선 이제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보통 10년은 넘어가는 소송을 하기 어렵죠. 네. 하지만 이제 국가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끔찍한 행위를 해놓고 소멸시효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일관된 판례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사자가 됐을 때는 10년 넘어가더라도 그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재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10년 넘으면 이자 못 받냐, 20년 넘으면 못 받냐, 30년 넘으면 못 받냐 이거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급심은 계속 그런 수많은 과거수 사건들의 경우에 다 그냥 지금부터 주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판결 때문에 지금 계속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피해보고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사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어떤 일반인들 간에 이래서 소송 사건에도 그 경우에는 이제 보통 10년이 시효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아마 10년 안쪽의 거는 그때부터 이자 주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아까 이제 대법원 판례 변경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라고 이렇게 했다잖아요. 근데 상당한 기간이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말로 어떤 판사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9년쯤 됐는데 이거 너무 오래됐다 해가지고 주려면 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그 판례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에 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판결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데 상식적으로 그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고심에서 아마 일반 사건의 경우 10년 안에 되는 거는 다 그때부터 이자 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이상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10년 안에 것들 10년 9년 10개월 된 거는 그때부터 이자 주고 예를 들어 과거사 사건 11년 12년 된 거 소멸시효 적용 안 되는 거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이자 줘라. 한 2달 사이에 10년 1개월짜리 과거사 사건하고 9년 11개월짜리 2달짜리 차이지만 하나는 이자를 지금부터 받고 하나는 10년 가까이 받고 이런 결과들이 막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저 이제 결론을 가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의 그러니까 판단을 구해봤자 대법원이 구해되지 않을 것이고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은 또 지금 어렵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국가가 염치를 알고 소송을 안 거는 이거 외에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미 소송이 다 들어왔고요. 아니 그거라도 소송을 처리하면 되니까. 소송을 걸어서 판결이 지금 나고 있는데 그 판결을 집행을 안 하면 되거든요. 아직 한 단계 더 남아 있어요. 판결문만 받아놓고. 민사니까 이거는 그렇죠. 판결문만 받아놓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 총평에 넘어오고 국가가 잘못한 점도 있고 그러니 그냥 여기서 그 판결만 받아놓고 끝내자. 그렇죠. 잘못을 우리가 잘못했다. 국가가 이렇게 사과하고 그 정도 하는 게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유족들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 면담 신청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때 유세 때 그렇게 아버지 잘못도 인정을 하셨고 하여튼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잘못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도 지금 매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 재량으로 국정원이 소송 걸었지만 이거는 내가 딸 된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 된 입장에서 사과하고 생은 안 하겠노라 이렇게
그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그러니까요. 예. 해결하는 것이 마지막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바람입니다.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군요.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화요일은 이 코너로 꾸며지죠. 서장톡 시간입니다. 자, 그 두 주인공 모셨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뭐 이 소개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바쁘십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따라 해봐야지. 안녕하세요. 장윤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안 되네. 뉴스 보니까 어제 의원님 저기 대검 항의 방문 가셨대요. 네네네. 표정이 상당히 근엄하시던데. 아, 접시에 예. 보기 드문 얼굴. 네. 이 스튜디오에서는 네. 그거 거의 볼 수 없는 얼굴. 근데 좀 어떻게 네. 뭐 소득은 좀 있었습니까? 소득이요. 우선 항의박물관 1차 목표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고 네. 그 자리에 이정회. 예, 이정회 그 사람을 앉혔는데 그 사람이 23기 중에 거의 유일한 공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23기들이 좀 기가 좋대요. 그래갖고 23기 중에 공안을 간 사람이 없대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공안인데 바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공안을 넣으면서 이 수사를 일정 정도 마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혐의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제 몇몇 어른들이 좀 했죠.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검 항의 방문을 했고 제가 대검 항의 방문 사실 몇 번 갔는데요. 네. 검찰총장은 당연히 안 나오고 검찰차장은 뭐 목욕 갔는지 뭐 했는지 안 나오고 항상 기조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나와서 네. 아, 모르겠는데요 이러거든요. 근데 어제는 대검 차장 길태기 차장이 나오면서 지금 총장 대행이죠.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때 정확하게 들은 이야기로는 한 가지는 왜 이정회를 그렇게 안 쳤느냐 그리고 누구 추천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서울지검과 상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감찰해달라고 하는 지검장과 상의했다는 게 말이 되냐? 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좀 했고요. 그러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이냐라고 물었더니 법과 원칙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옆에서 취소할 리가 있어요 그거를 취소는 안 하죠 그랬더니 네 엉겹결에 그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취소를 안. 그래서 어제 뉴스가 그렇게 나왔군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취소를 할 생각은 없고 우리는 한번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가긴 갔는데 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거를 무혐의 수순이다 원세훈 김영판 그리고 이거 무마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답변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취소는 하지 않는 거죠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분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취소하지 않고 어제 포괄일죄? 네. 포괄일죄. 제가 그전 거랑 같다라고 하는 형태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네. 취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소득은 좀 내일 있었네요. 소득 있었죠. 예. 내일 그 결론이 좀 법원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나요? 내일 뭐 13공 재보궐 선고하고 예. 법원의 판단이 내일 나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내일 그러니까 굉장히 공소장 뉴스가 변경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법원의 결정. 네네. 공소장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법원이 네. 받을지 말지를 내일 결정을 하는데 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는 법원 국정감사가 오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서초동에 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음. 오늘 그 국정감사가 오늘이라서 아마 그 쟁점이 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연히 거기서 2033개만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 거라고 승인을 불었고 예. 그랬기 때문에 시인했고. 시인했고 제 용어가 다소 가격하더라도 불었고 그래서 그것을 또 감싸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판으로는 그렇게 감싸게 하던 게 조금씩 안 먹히고 있습니다. 아, 저는 참 대놓고. 우리나라 사회가 네. 진짜 웃긴 게 네. 5만 개 달면 문제고 네. 2천 개 달면 문제가 아닙니까? 한 개만 달아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제 참 지적 중에 그거 하나 있었어요. 2033개라고 국정원 직원이 시인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날로 윤상현 원내수석. 새누리당 원내수석. 실세, 네. 친박 실세 이제 이름을 그것도 길어서 그냥 소위 친박 실세가 그걸 고스란히 부른 걸 보니 여기서 검찰에서 누군가 수사 기밀을 내통하고 있거나 내보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감찰을 철저히 해라라고 하는 걸 검찰총장 대행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군사법원 국정감사가 있었나요? 네네 군사법원 국정감사 지금 있었죠. 군사법원 국정감사 같은 경우면 근데 이게 평소와 다른 게 네. 군사이버사령부 네. 또 이른바 공작 네. 사건이 불거지지 네.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 얘기가 좀 나왔나요? 그 얘기가 줄을 이뤘죠. 군 그래요? 사이버 예. 사령부가 그 대북 심리전이 아닌 그 남쪽 그 대선 불법 개입전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계속되는 얘기가 있었고 이 얘기가 사실 국방에서 딱 나오는데요. 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근데 이례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부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곧장 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 감찰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곧장 수사라고 했고 그 군 안에는 군 검찰이 있으면 군 경찰도 있습니다. 헌병이죠, 그래서 헌병. 예, 네. 그 군 경찰에서 수사본부를 차려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4명의 아이디와 그 4명 중에 2명이 군인이고 2명은 군무원이고 이런 것 같아요. 예. 밝혀진 건 30명이 넘는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우선 4명이 얘기가 됐고 4명에 대해서 컴퓨터가 30여 대 그리고 전화기가 16대 뭐 이렇게 압수는 됐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압수가 이 이야기가 있고 일주일 후에 됐다는 겁니다. 지울 거 다 지울 지울 거 다 지울 시간이 많이 생긴 거죠. 네, 근데 네. 그러니까 그 디가우징만 안 했으면 음. 디가우징 참 오랜만에 예. 네, 오랜만에 쓰는 용어네요. 전문 용어네요. 그렇죠. 복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삭제했으면 어쩔라 그래. 이게 이제 정치권 얘기인데 예. 오늘 들어보니 또 든든하게 또 뭐 복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좀 봐야 되겠네요. 뭐 디가우징만 안 됐으면 안 됐으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제 좀 뭐 새로 나온 얘기가 있어요. 군사법원 감사에서 어제 새로 나온 얘기가 있죠. 우선 그 오늘 뭐 언론에 나오기도 했을 텐데 서영교 의원실에 의하면 사이버 사령부에 있던 이 댓글을 단 계정들이 뭐냐면요. 이름이 이제 수푼 이거나 아니면 영어로 뭐 EFF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이렇게 쳐보니까 달리미가 돼요. 한글로 달리미를 쳐가지고 올렸고 이 친구들이 시발단 예. 박근혜 캠프의 홍보위원회였던 시발단 홍보위원회 산하의 사람이 만들어서 나온 시발단의 내용을 계속 리트윗을 합니다. 네. 리트윗을 한 정황을 잡아서 어제 냈고요. 근데 리트윗을 하면서 꼭 자기 의견을 달아요. 정말 몹쓸 인간들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갖고 문재인, 안철수 지적, 그다음에 박근혜 지지, 민주당은 종북정당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는 것들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것을 같이 리트윗합니다. 그래서 발견했는데 어제 나온 얘기로는 이 사이버 사령부의 그 비용, 인건비, 이 인건비를 국정원에서 나온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국방위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왔죠. 예. 사이버 사령관이 대답을 정보 국정원에서 돈이 옵니다라고 하는데 국방부의 국방부 장관과 예산 담당 모두 다는 국방부 돈이라고 하죠. 예. 근데 여기에 그날 박영선, 박지원 두 분이 정보위를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국방부 예산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에 국정원 예산을 숨겨서 두기 때문에 국정원에 가서 이 정보위에 와서 이 국방부가 와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방에 깨갱
해서 이게 국정원의 그 예산이 국방부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번 더 좀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됐다라고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원래 이 국정원 예산이 이제 그 다른 정부 부처 예산으로 포장이 돼서 예. 쟁여지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명목은 그 부처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그렇죠. 전주는 국정원. 그러니까 거기는- 전주 국정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만들었다는 DVD, 예. 네, 그것도 사실은 나라사랑 DVD도 그것도 사실은 국정원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겉은 다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뒷돈을 댄 것은 제작비 네. 제작비를 댄 것은 국정원이다. 이런 이제- 의혹을 민주당은 갖고 있죠. 그래서 근데 어제 그 의혹은 제보에 의한 의혹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다. 금방 확실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어제 보훈처 국정감사가 있었죠. 네, 어제 네. 거기서 난리였죠. 이 박성춘 보훈처장이 그걸 계속 물어본 것 같은데 네, 어제 그거 제가 끝까지 대답을 하는. 네.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네. 거였는데 어제 정말 제가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태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태도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은 다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 강기정 지금 웃었어요? 막 이제 이랬는데 이분 이분 갑자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도 저보고 하는 줄 알고. 깜짝 웃고 놀랐어. 있었어 두 사람은. 근데 이제 막 그 이쪽에서는 막 민주당에서는 막 몰아치는데 계속 예. 웃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거의 야지 넣는 식으로 예. 말할 수 웃지만 없다. 속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박승준. 예. 예. 뭐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만 계속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그 이종걸 의원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거의 분노의 폭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네. 반말까지 하시고 막. 우선 그 보훈처의 DVD하고요. 홍보 책자는 전부 다 국정원 예산이라고 하는 제보가 계속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예.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의혹이 아니라 내놓으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DVD를 제작한 곳이 충무로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인쇄업체나 그 한 사람이나 한두 사람 있는 상사라고 하는 곳에서 제작됐다라고 하는 제보에 이어서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될 때는 지금 여러 곳에서 사실 흔들리고 있다. 정부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사령부도 마찬가지로 왜 나오는가. 예. 이제 저희들은 그 군사이버가 왜 그게 발견됐냐면요. 네. 이제 제가 어제 정리한 건 그건데 이상규인이 국정감사하느라고 이 국정원 아이디를 넣고 쫙 돌리고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디 한 30개가 컴퓨터 한 대에서 계속 나오는 거지. 한 IP에서. 예. 한 IP에서 컴퓨터 한 대를 쓰든 아니면 같은 공유기를 쓰든. 네. 그러니까 30개 아이디가 똑같이 나와서 글을 달고 아침 9시에 글을 달기 시작해서 저희 저녁 6시, 6시에 딱 글이 끝나고 그다음에 밤 야간조가 한 번 더 활동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포착이 된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는 칼퇴근하는군요. 그렇죠. 얼마나 아니 그리고 또 취직해야겠다. 나가서 또 딴 것도 하고 군인데 가서 놀아야지. 근데 그게 흔적에 잡힌 거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김진태 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예. 이거 다 보니까요 신변 잡기가 많아요. 당연히 나가선 그 짓 안 하고 싶고 신변 잡기를 하고 싶겠죠. 예. 그러면서 그거 달았다는 걸로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한 건데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딱 지적한 게 그겁니다. 안타깝게도 9시에 댓글이 시작해서 안타깝게도 6시에 댓글은 끝나고 예. 밤에 야간조가 움직이는 정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이 뭘 모르고 감싸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네. 그쪽이 깨갱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파악이 시작됐지만 어차피 나오고 나니까 국회의원실로 계속되는 제보가 오는 거예요. 김광진 의원실, 진성준 의원실, 뭐 안규백 의원실 그러니까 연이어서 계속 터지는 거죠. 네. 예. 자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 기가 찬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네. 뭐 또 보느라 온 게 민간인 사찰 이 방지 규정 예. 이것도 뭐 대가 후퇴했다고 또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숨어 있는 양심 세력들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비밀은 없다.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네. 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역주행이 되고 있다는 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나저나 군사법원 어제 국정감사도 하셨고 네.
지금 뭐 이 그 군 수사당국이 사이버 사령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네. 군사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제대로 할지 그것도 참 의문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근데 군사 법원이 제대로 근데 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어떻게 좀 감은 잡으셨습니까? 어제 감사해 보니까 어떠세요? 제대로 수사해서 판단 내리기로 요구를 하고 요망을 하는데요. 예. 걱정은 그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국정감사를 하다가 기존에 있었던 일을 봤어요. 예. 작년에 노크 기순이 있었잖아요. 예. 노크 기순이 있기 2012년 10월인가 노크 기순이 있었으면요. 9월에 또 교동도에 북한 주민이 기순해서 예. 며칠 머물다가 그 발견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노크 기순이 있었고 올해 또 얼마 전에 노크 기순 귀순해가지고 동네 숨어 있다가 6일 네. 만인가 차수한 네. 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그때 노크 기순 때 책임자였던 사람이 이번에 삼성 장군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처벌이 있나? 그래서 이제 어제 군 관계자를 불러서 제가 그럼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노크 기순도 저기 승진했다는데 천안함도 승진하고 이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원님. 그럼요. 징계 다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징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직 해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전문위원이 보직 해임은 잠시 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보직 해임이 뭐 자리가 잘리는 것도 아니고 강등되는 것도 아니고 파면도 아니고 해임도 아니고 보직 해임이 그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군 관계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노크 기순 때 그 사람 견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견책은 뭔데? 또 견책이 무서운 겁니다. 견책이 뭐예요, 장윤선 기자님? 그냥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정도잖아요. 얘기하는 게 예. 끝이에요. 견책이 그거 아니에요? 예. 너 조심해 앞으로. 예. 이게 견책이에요. 아니, 너 사람들이 보니까 조심해라 이거지. 그렇죠. 그래놓고 끝났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면 그때 잠시 숨죽이고 있다 성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어제 군 사이버 사령부에 승승장구한 그 장군 연재옥 장군인가? 이 장군은 원래 이제 장군 승진을 못하니까 임기재 장군으로 승진했던 거죠. 네. 그랬다 사이버 일을 맡으면서 이번에 청와대에 준장 소장으로 이렇게 달고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네 가족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수사될까?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중립지키라고 9번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이 9번 이야기하면 뭐해? 밑에서 생각이 없는 걸. 그리고 온갖 만행이 다 저질러지는 걸.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잠룡이라고 하는 어뢰가 있어요. 네. 이제 천안함이 뭐 어뢰에 의해서 네. 두 쪽 났다는데 우리나라 잠룡 어뢰를 36발 하나에 1억 5천씩이에요. 실험을 했더니 그중에 30발이 불발인 거라. 36개 중에 36개 중에 30개가 불발인 거라. 그러면 도대체 돈은 얼마고? 그럼 우리나라 어뢰는 잠룡이 잠자는 어뢰인 거라 이름이. 그다음에 을지문덕함이 있어요. 5시간이 그 가다가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단했냐 물었더니 배터리가 다 다른 것 같대. 오래된 거라서. 그래서 그럼 그 배터리는 왜 달았냐 그랬더니 충전을 안 했어요. 충전이 잘 안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본 발전 형태가 있고 네. 그게 안 될 때 급할 때 배터리로 하는 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안 된 거지. 그러면 내가 물은 거죠. 그럼 배터리 몇 번 썼어요? 아니 거의 안 썼는데 이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보기엔 나쁜 비리일 수 있다. 원전처럼.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를 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가고 싶은 데가 교문이 막 이래, 문광이. 네. 그래서 왜 그래요? 거기 하여간 좋잖아요. 뭐가 좋아요? 꿀과 젖이 흐르는 곳이래. 하여간 들어보세요. 근데 아니 원래 최고 노른자위는 원래 그 건설 옛날로 치면 건설 건교위 교통이 아니에요, 뭐 이런 데 건교위? 아니었어요? 국토해양이 국토해양이. 기본적으로 1순위고요. 네. 요즘 1순위 교문이 교육, 문학, 관광, 체육. 관광. 예, 완전히 1순위로 들어 있는데요. 안 가는 데가 국방위예요. 예. 근데 국정감사만 되면 스타가 탄생하는 곳이 국방위예요. 예. 국방위는 몇 명 없어요. 네. 근데 아주 방대한데 곳곳이 지뢰밭처럼 문제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도 다 터졌다는 거죠.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렇죠. 뭐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할 거 다 했다면 그 장관은 이미 자격 상실한 거 아닙니까? 장관 밑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장관의 책임을 좀 묻고 싶은데 장관 책임 묻고 나면 네. 또 김기춘이 보낼까봐 참 그것도 딜레마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 국정감사 이야기는 그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 서영교 의원 오셨으니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제 저희가 그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인터뷰를 하는 그 시점에 네.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냈어요. 네 그랬습니까? 예. 네. 10시쯤? 예. 네. 그런데 이게 좀 그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전략홍보본부장 자격으로 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해임 건의안 제출을 언급을 네, 했어요. 네, 네. 이제 몇몇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네. 그런데 초선 의원들은 내각 총수퇴를 주장을 했대요. 네네네. 이거 그 교통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정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한 며칠 전부터 저기 같이 예.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성명서를 보질 못해갖고 이메일로 왔다는데 안 들어와서 내용이 좀 세가지고 안 보내고 서명만 하라 그랬는지 만났더니 내각 총사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개운하게 내각 총사퇴라면 나는 무조건 서명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한번 물으셨을 때 손학규 의원 나오라는 거에 서명하자 그랬을 때 저는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판단은 거기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고 초선들이 나와라 마라 누구는 주저앉아라 얘기하기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내각 총사퇴 얘기 있고 다른 총체적인 문제 제기 있다면 우선 이것은 지금쯤은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예. 법사위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여러 번 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황교안 장관 해임 건의안부터 여러 번 내는데 저희가 숫자가 작으면서 본회의에서 잘 되질 않아요. 아 여러 분 냈었습니까? 아, 그럼요. 황교안 본부장. 예, 근데 내면서 이제 약간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내야 하는 의미는 충분히 있는데 네.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야당의 목소리는 목소리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생기지 않을까. 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그런 목소리라도 잠펀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내야 한다. 그래야 잘못하는 것은 위축되고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알려진다. 그래서 두 가지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해임 건의안을 여러 번 냈고 지금 이야기로는 법무부, 교문위, 국방위, 해양수산이 뭐 총체적으로 아닌 곳이 없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어제 담화 발표했던데. 어제 내각 총사퇴 얘기해서 담화 발표한 거 아닙니까? 놀래서? 그리고 내각 총사퇴 얘기가 사전에 정보가 다 들어갔겠죠. 거의 그래서 간발의 내가 보기에는 차이였어요. 움직인 것 같은데요, 뭐. 너무 그 아니, 근데 그림을 이제- 너무 짜맞추는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시점상 보통 어떻게 됐냐면 저는 기자니까 예. 그 정홍원 총리가 그 입장을 발표한다는 게 한 8시 정도쯤 네네네. 풀이됐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는 거는 주말께 알려졌어요. 그렇죠. 지난 네, 주말께 네. 알려졌고 그러니까 그 정보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는데 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 때문에 했을까? 네. 뭐 이렇게 그런 것만은 아니. 해야면 안 되고요. 그럼 움직이란 소리예요, 말란 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간발의 차이로 네.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찍 오셨어요. 그 성명 발표하려고. 네. 근데 그 앞에 그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이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미희 의원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먼저 네, 읽고 그다음에 나가시고 바로 들어가서 읽으셨죠. 아, 정론관에. 다행이네. 정론관의 순서. 그리고 나서 5분 뒤에 정원 총리가 발표했죠. 아, 네. 저는 그 저기 군 재판소 국정감사가 있어서 이제 기자회견은 같이 못 갔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내각 총사퇴라고 하는 것을 내니까 당에서는 조금 더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당이 뭐 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전략기획본부장이나 당 모두 다가 사실은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당론으로 그 스텝을 밟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아직 그만큼까지는 안 갔을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야당이 조금 국민보다 저는 반발짝 앞서서 국민과 함께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쳐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무조건 서명. 근데 좀 궁금한 게 했습니다. 지금 장윤선 기자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서명 받고 있다는 게 지난 주말에 알려졌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요일 날 의원총회 있었잖아요. 네. 그 의총 자리에서 그런 얘기 없었어요? 얘기가 나왔죠. 예.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내각 총사퇴 문제가 막 민주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 지난 여름부터 계속 이 광장에 갇혀서는 안 된다.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럼 유인물이라도 돌리자 해서 다들 중국 관광객들이 있는 일요일 아침에 명동 한번 재밌게 하는 얘기인 거죠. 여하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돌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지 말고 청와대 앞에 행진을 해서 뭔가 좀 붙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고 계속 그런 주장들은 부글부글 했었어요. 근데 여름부터 계속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이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혹은 조금 더 검토해 보자. 국감을 할 거냐 말 거냐. 원내 병행 투쟁이다. 뭐 등등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와왔고 관련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이 성명을 발표하기 직전에 제가 알기로는 김한길 대표도 만나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만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의견 조율을 했던 것으로 그럼요. 알고 저희 있습니다. 다 조율합니다. 네. 뭐 사고 친 것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아 이걸 사고로 보셨습니까? 네, 여튼 이제 얘기했을 때 김한길 대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 안 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받아서 갈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감이 종반부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정부 질의 그다음에 이제 법안과 예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큰 틀에서의 이제 민주당의 입장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투쟁 계획을 어떻게 밟아나갈 거냐에 대한 걸 가지고 좀 의논을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초선 의원들끼리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것을 안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냥 하나의 성명으로 끝나는 것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초선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조금 더 투쟁에 불을 붙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당론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의 문제에서 궁금한 게 내각 총사퇴 요구를 당론으로 받는다고 칩시다. 네. 총사퇴 안 할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죠. 총사퇴 안 하면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행동 수순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꼭 모여서 민주당의 행로를 여러분이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은 그렇게 금방금방 가지 않고요. 네. 총사퇴를 왜 했는가라고 하는 건 의미는 아시겠죠. 아유, 그럼요. 예, 저희 보고 민주당이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민주당 뭐 좀 확 하라고. 그래서 나온 건 아닌데 다 이철함을 들으시는군요.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 그게 아니라 장윤선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아셔야 돼요. 이털남을 듣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 예, 제가 곳곳을 다니면 항상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기대하시고 또 깨알 같은 재미와 깨알 같은 특종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것에서는 촛불 같은 국정감사 기대가 이제 횃불 같은 네. 국정감사로 나오면서 이게 내각 총사퇴 이야기를 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겠죠. 예. 저희들이 선언적이라고 하지만 이 선언적인 것을 지금 국정감사 곳곳에서 밟아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가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하라고 하는 그렇죠. 의미를 던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장관 교체해야지 돼요.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해야지 돼요. 이 보훈처장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국정원장 교체해야 되고 내각 총사퇴에 맞먹는 내용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수준을 밟지 않고는 이 박근혜 정권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네.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러잖아요. 대선 불복이야? 라고 하면 민주당이 화들짝 놀랐었다고요. 네. 이건 아닌데. 근데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부정선거에 헌법 불복이야? 이제 무르익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더 커지고 횃불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잘하고 있다거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누리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서 교과서 왜곡처럼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흐름이 없다거나 이러면 조금은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고 위기가 오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데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홍원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을 때 사실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정홍원 총리가 무슨 얘기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뭐 별로 이슈가 된다고도 생각 안 했고. 근데 오면서 보니까 어떻든 국정원 다 확실하게 하겠다 표현이 이거더만요. 네. 이거는 뭐 어떻든 한 발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네도 확실하겠다고 표현하지 않고서는 지금 못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니네 정권 일 아니니까 털고 가. 안 털고 가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위험한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시가 왔고 그러니까 정홍원 총리가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위기를 느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정현 수석도 초반에는 뭐 별거 아닌 것으로 계속 치부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인사개입 문제나 이런 것 등등으로 문제가 된 김기춘 비서실장도 수석비서관 회의 열고 내가 뭐 사담으로라도 한마디 하겠다라면서 뭐 김진태와 나는 인연이 없다 뭐 이런 걸 강조한다든가 뭐 등등으로 해서 이제 어찌됐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액션을 끌어내야 되는 거는 여전히 야당의 의무인 것이죠. 의무? 책임? 그러니까 노력 뭐 이런 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데 그 여쭤보고 싶은 거 아까 이제 그 민병도 의원과인가 인터뷰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내각 총사퇴 주장과 해임 건의안 제출을 별개로 볼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각 총사퇴 주장을 가고 거기서 그럼요. 콕 집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국방장관, 법무장관, 그죠? 네, 그렇죠. 몇 명 콕 집어서 국민들 상대 해임 건의안 내고 예. 그럼 표결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반대해서 부결시키고. 네.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민 앞에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뭐 흘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타이밍을 좀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 국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국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실기하지 않고 그동안 민주당이 실기했다는 비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실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그 타이밍은 첫 번째 고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일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법원이 받아들이면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억셉트하고 가는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무죄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민주당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이제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이제 대정부 질의를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과격하게는 국감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끝날 것처럼 뭐. 뭐 약간이라도 그것도 예. 있고 그리고 또 청와대 앞을 행진해야 된다. 그래서 가면서 예컨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도한 정권인지를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그림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김한길 대표가 거리 행진을 하다가 뭐 플랜카드를 뜯기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다가 뭐 이제 경찰한테 멱살이 잡히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장면들이 사진으로 나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는 해요. 내부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포지셔닝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할 거냐. 그거는 뭐 뭐 이런 것들 민주당에 생각한다는 맡기고? 거죠. 민주당을 그냥 뭐 차근차근 씹는군요. 근데 민주당이 아무렴 뭐 그런 그림으로 뭐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극악무도한 정권이면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걸 수 있겠지만 그림은 어떻든 민주주의가 훼손된 그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민생까지 같이 짓밟고 간다는 거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야당 정당으로서의 고민을 정말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하고 다시 법원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근데 법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어제도 마찬가지 중간에 대검찰청 갔다 오고 교문위는 밤 12시 넘어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무리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지도부는 그걸 밤늦게까지 보고 그렇죠. 체크하고 또 새벽에 예를 들면 신경민 의원은 최고위원이잖아요. 7시면 가서 최고위원 사전회의를 하고 최고위원 발언을 하고 또 쫓아오는 거죠. 와서 저희들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오늘 오후 국감은 어제 예를 들면 국방이 군재판소 하는데 오후 국감은 안 하는 걸로 해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뜬금없잖아요. 우리는 무슨 소린데요 도대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윤석열을 파낸 그 자리에 이정혜를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수순밟기이다. 이 수순밟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국방이 국감하려고 하는데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려면 지금 방법이 뭐냐. 갑자기 뜬금없이 민주당이 오후 국감을 전면 중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야? 라고 바라볼 때 이런 일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고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는 그거보다는 지금 차원에서 우선 대검찰청 항의 방문 어떻겠냐 가서 확인을 하자. 그리고 확인이 감지됐을 때 다시 그 다음 수순을 밟더라도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 1시에 끝나는데 점심시간에 틈타서 1시 반에 대검찰청 갔다가 다시 2시 30분까지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늦게까지 하고 대법 준비하고 그 사이에 또 뭐 지도부는 모여서 또 회의하고 그러니까 안일하게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감을 바라보고 알겠어요. 예. 좀 마지막으로 우리 서영교 의원께 한번 그 여쭤보고 싶은 그러니까 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총장 지금 내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법사위원들 안에서 어떻게 좀 이거에 대해 입장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태 그 후보자로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감을 잡았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그래서 성명서를 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넣어서 내지는 않고요.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내정했다는 썰이 나온다. 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서 도와달라는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검찰총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지켜볼 것이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다라고 한 성명을 냈습니다.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우선 김진태 총장으로 입장이 정리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김기춘의 수족은 안 된다. 그리고 김기춘에게 로비한 사람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와서 다 법사위원들께 일일이 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영거 의원께만 특별히 전화를 한 건가요? 뭐 제가 그것까지 취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던가요? 전화해서. 오늘 이제 뭐 연락 오는 걸로는 여러 군데 전화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이러고 묻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자가. 그래서 뭐 이야기를 했고 그냥 인사차 전화인 겁니까? 원래 이제 뭐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뭐 전화가 오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디립다 문제 있다 그러고 했는데 전화하는 것도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성명서 내고 전화 온 김에 안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수족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사자한테 네, 대답이 뭐 네. 어떻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표현은 이제 어떻게 그든 그렇고요. 법무부 장관 하던 시절 평검사였습니다. 평검사로 뭐 거기서 일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하면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네요. 싱크로율 100%네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해명하기를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평검사했던 사람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인연이 있고 김진태 총장을 추천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야당의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그건 딱 얘기를 언제예요? 근데 내가 뭐 하여간 전화 받을 어제 때는 아침에 수석비서관 회의 전화 주재하면서 받을 그 때는 얘기를 했어요. 그저께 받았나 그런 것 같아요. 그저께 받았어요. 그저께 받은 것 같고 일요일 날인가 이렇게 받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로 로비를 세게 하셨다면서요. 왜냐면 우리가 성명서 이렇게 냈는데 뭐 딴 얘기 뭐 제가 뭐 할 거 네,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사실 불편하게 속으로 뭐 꽁꽁 부르는 것보다 어차피 속 시원하게 내정됐으면 그냥. 예. 세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만나지 않았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똑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라 그랬냐면요. 와, 근데 정말 김기춘 비서실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그럼 빚진 게 없군요. 그쪽에. 빚진 게 없으면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민주당을 위해서 뭘 해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거고 옳은 게 있으면 옳은 거고 그것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지켜주고 외압이 있으면 그것도 막아주고 명예롭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래서 그때는 전화를 나한테만 했나. 왜냐면 나도 모르지 뭐 다른 데 전화를 했는지는. 그래서 이게 아마 일요일인 것 같고요.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오늘이 화요일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김기춘 전화를 비서실장 어제 받고 월요일에 얘기하고. 그냥 뭐 속으로는 뭐 좀 무리할지 모르겠지만 다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청문회는 강하게 하겠습니다. 청문회는 강하게 하고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그 뭐 로비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이제 그 어제 만나서 우리 법사위원들 만나가지고 전화가 왔던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도 왔던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어제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기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묻는 전화를. 그래서 다른 데도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하고 있는데 또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때 물리적으로 가능하세요? 뭐 이 정도는 약갑니다. 작년에는 청문회 하고 나서요. 헌법재판관 2명인가 3명 대법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동욱 뭐 헌재 소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있었고요. 네, 여러 사람을 작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감으로는 어떠세요? 이분이 벌써 아들 병역 비리 4번이나 신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면제를 받았고 땅 투기 의혹. 땅 투기도 뭐 여기저기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여수의 순천지청에 근무할 때 막 다 사가지고 무려 땅값이 70배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개발 지역, 개발 투기 지역이고. 근데 이런 분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지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그냥 일요일 날 발표됐는데 월요일 날 그만큼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갈수록 계속 눈덩이처럼 커질 텐데 과연 이분이 통과는 할 수 있을까? 그냥 이거는 청문회용 실탄이니까 냅둘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쭤보지 말고 다음 주쯤에 한번 합시다. 뭐 불만 없으시죠?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께 좀 그런 거는 이 국정감사 동안 이제 여러분은 보도를 봐서 알지만 그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시리즈처럼 사실은 전달하면 좋겠다. 현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사람 우리 민주당에 이 사람들이 맨날 며칠 전부터 이제 연계해가지고 쭉 작업한 거 그것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어떤 댓글 썼는데 어디로 서로 리트윗했는지 그 아이디 놓고 막 돌리는 거예요. 삭제 다 했을 테니 우리는 뭐 능력이 없죠. 그렇지만 보좌관이 눈이 시뻘개져 갖고 의원님 찾아냈어요. 이러고 갖고 오면 딱 하고 짠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참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정말 군 내에서는 성범죄로 성추행으로 전부 다 무혐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사건들이 그럼요. 성추행은 다 무혐의예요. 내가 보니까 성추행은 다 무혐의고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음에는 좀 이렇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기강 잡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리고 자살하는 군 아이들 있잖아요. 3일에 한 명 걸로 자살을 해요. 사실은 이런 병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도 제가 어떤 사유로 하는지 좀 분류해라 라고 했는데 올해도 분류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버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도 다음에는 이제 뭐 내각 총사퇴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또 가게 하고 우린 그런 이야기도 좀 가본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정톡은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네. 또 의원님 또 이제 국정감사로 지금 그 오늘 법원 잘 댕겨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안진아가 후원하는 김종배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인혁당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죠. 사과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그 뒤에 법원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영태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는 대선 후보였지만 그때의 어떤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유족들이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지금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면담을 받아줄지 그리고 면담 자리에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음을 분명히 언명을 할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두 눈 바로 뜨고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